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고민, 특히 20대 시작해야 되는 고민이 나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 그래서 손미나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뭔지 찾자가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려면 내가 진짜 뭐를 해야 되느냐. 제 스스로를 막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다음에 남의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호기심이 많아요.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이고 뭔가 나를 보여주는 걸 좋아. 답이 너무 뻔하죠. 언론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1년간의 고민을 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시험 볼 때는 1차 일반 상식 필기 시험 보고 영어 시험 보고 실기 시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테스트 1차 하고 2차 카메라 테스트 하고 그다음에 최종 면접까지 경쟁도 치열한 시험인데 두 번째 실기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시험인지 모르고 이제 가는 거예요. 도착을 했더니 스튜디오 밖에 쭉 줄을 서 있고 7명씩 데리고 들어가요. 시험관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를 얘기해 줬냐면 지금 뭐라고 말해줄 순 없지만 KBS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라는 힌트를 줬어요. 무슨 프로일까?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젊은 사람들 보는 프로그램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뮤직뱅크인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들어갔어요. 저는 7명 중에 7번째로 들어갔어요. 그게 아주 행운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운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 6명이 다 잘해버리잖아요. 점점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듣기가 되게 쉬워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이 하는 걸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색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생각할 시간도 많잖아요. 주문이 뭐였게요?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의 사회를 봐라. 본 적이 있어야지 전국 노래자랑을. 즐겨보는 프로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이고 막 이런데. 그래서 큰일 났다. 송혜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더라.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다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제일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던 아나운서가 저희 손범수 선배, 김병찬 선배, 정은하 선배 이렇게 세 분이 종횡무진할 때요. 모든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선배들을 잘 활용해서 마음껏 하래요. 뭐든지. 얼마나 떨려요. 그 유명한 아나운서 선배들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막 고민하는데 앞에 6명이 어떻게 했냐면 고맙게도 똑같이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닝을 해요, 일단. 네,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입니다. 막 이러면서 저는 뭐 누구 선배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MC를 보는 거예요, 둘이서. 그런 형식으로 6명이 다 진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답은. 다들 오프닝을 하니까 나는 클로징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선배들을 다 대동해서 코-MC를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2가지가 내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무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오늘의 초대 가수 김건모 씨 노래 잘 들었으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어요. 심사위원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일단 성공이에요. 왜? 심사위원들이 지치거든요. 몇백 명씩 보고 있으면 다 똑같아요. 화장도 비슷해요. 일단 시선을 끈다는 건 성공이에요. 야, 나를 쳐다보네. 바로 더듬었어요, 말을. 침착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버벅버벅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요한 시험에서 말을 더듬다니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온 애가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건 기회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12월 말에 이렇게 연말 결선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야외 특설 무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혹한 때문에 입이 다 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번 저를 딱 쳐다봐요. 이번에는 긴장하지 말아야지.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1996년도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 우승자는 참가번호 35번 여의도의 소신 정은하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반응을 해주셨냐면요. 제가 여의도의 소신 정은하 아주머니 그러는데 진짜 아주머니처럼 뛰어나오세요 일단. 정말 감사드린다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막 사투리를 섞어서 그렇게 구수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금이 1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어떻게 하긴요 돼지 잡아서 잔치해야지요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정말 화려하게. 만약에 선배께서 불쾌하다 생각해서 제대로 반응을 안 해주셨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게 바로 전략 전술의 문제다.
사실 거기 7명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말고 다른 6명 중에도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잠깐 머리를 써서 전략 전술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쨌든 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저는 나름대로 짰던 전략 전술이 잘 맞아 떨어져서 KBS 24기 아나운서 근처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딱 됐는데 첫 번째로 저에게 어떤 미션이 떨어졌냐면 기차 타고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해외로 리포터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촬영해 오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달을 넘게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 타조가 치타 다음으로 빠른 동물인 거 알아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 위에 절 태운 거예요. 말처럼 안장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올라탔을 때 그 타조 목 밑으로 다리가 이렇게 딱 돼야 돼요. 안 닿는 거야 다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이 날개만 잡고 이제 가야 되는데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나 살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타고 또 악어 등 위에도 탔어요. 그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PD 선배가 시키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악어 등에 한번 닦아? 네. 악어 위에 가서 딱 그걸 찍고 이제 돌아와서 첫 개편 때 PD 선배들이 쟤 누구야? 야 완전 재밌다. 이렇게 해서 눈에 띄었대요. 그래가지고 첫 개편에 벌써 저는 4개 프로그램의 MC로 선정이 된 거예요. 가족오락관. 제가 최장수 여자 MC거든요. 그다음에 도전 지구탐험대, 특종 비디오 저널이라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4가지 프로를 맨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 밖에도 정말 많아요. 뭐 나의 사랑, 나의 가족, 셀러리맨 일요일이 좋다, 풍물갱 세계를 가다, 쇼 행운 열차, 생방송 사랑의 리퀘스트, 장밋빛 인생, 뮤직타워 등등등 청춘 신고합니다. 뭐 수를 다 셀 수 없는 프로그램을 했고 정말 말도 못하게 방송을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그중에서 한 반 정도는 주 7일 근무하느라고 집에 갈 수가 없었고요. 어떨 때는 집에 가서 씻을 시간도 없이 회사에서 그냥 대충 씻고 다시 얼굴에다 화장하고 방송을 한 적도 있었고 취미생활? 꿈도 못 꾸죠. 친구 생일 파티? 어떻게 가요? 절대 갈 수 없어요. 우울해져요. 생활이 피폐해져요. 나는 어디 있나. 맨날 무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 내가 진짜로 알려줄 수 있을까? 대본을 보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 말고 점점 소진돼가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나는 채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서점이 있었는데 매일 가서 책을 한 권씩 사다 읽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항상 부족해요. 뭔가 내가 나를 채워야만 내가 사람들에게 더 진실한 걸 줄 수가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모만 되는 느낌. 다 방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아까 고3 때 여름방학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정말 급할수록 쉬어가야 된다고 하셨지.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쉬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버는 거라고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황금기 어디였다고요? 스페인. 가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고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받고 공부도 하고 도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떠나자라는 생각을 했고 남들은 안 된다. 돌아와도 KBS라는 직장은 그대로 있겠지만 네가 있던 그 자리는 없을 것이고 후배들이 많이 차고 올라올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잊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저는 별로 고민이 안 됐어요.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고디어라는 방송 아시죠? 고디어, KBS 스포츠가 방송됩니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것까지도 다 녹음해서 모니터를 했어요.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지금 1000개가 넘어요. 왜냐면 내가 했던 방송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니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방송 녹화를 하면 PD 선배를 따라서 편집할 때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PD가 잘라내는지. 아, 이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1년에 간절한 휴식이 필요해서 떠났을 때 그 자리가 남이 채울 수 있는 거라면 이런 일은 그만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준비를 다 마친 저는 스페인을 갔습니다. 거기가 어떤 코스였냐면은 언론학 석사과정인데 저희가 총 24명이었거든요. 저 한 명만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란 말을 하는 거야, 얘네들은. 제가 경쟁이 되겠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정말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남보다 일찍 가고 늦게까지 남아서 나머지 공부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친구한테 매달리는 거죠. 나 좀 가르쳐줘, 도와줘.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성공을 거두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저의 예상대로 그 1년의 시간이 헛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리를 비웠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정말 깜짝 놀랐다. 입사했을 때랑 얼굴이 똑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눈빛이, 그 총기가, 그 정말 에너지가. 제가 아주 크게 느낀 게 있었어요. 스페인에 가서 있어 보니까 KBS라는 직장이 정말 대단한 직장이었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지금 막 불만 있어도 떠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좋은 데 있는지. 그런데 동시에 KBS 아나운서라는 타이틀 같은 거 없어도 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만 하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 두 가지를 얻고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이제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어느 날 유열 씨가 진행하는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스페인에서 살았던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유열 씨가 듣고 있다가 야,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우리끼리 하면 됩니까? 손미라 씨 꼭 책으로 쓰세요.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멘트를 했어요. 그 생방송이 끝나고 전화벨이 막 울려요. 책을 내자고. 그래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지만 문학 소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글 쓰는 게 항상 습관이었고 남들은 쇼핑하는 걸로 잠자는 걸로 먹는 걸로 스트레스 풀 때 저는 글을 쓰거든요. 그런 게 나에게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기회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딱 9달 걸렸어요. 저의 첫 아이 같았어요. 책이 나왔는데 도저히 얘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서. 잘 때 끌어안고 자고요. 식탁 위에 올려놔 밥 먹을 때 안 보이면 안 돼요. 핸드백에 항상 넣어 갖고 다니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Starts in my toes, makes me crinkle my nose. Wherever it goes, I always know that you make me smile. Please stay for a while now. Just take your time. Wherever you 우연히 알랭드 보통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야, 저한테. 내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내가 하도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자제하라고 부탁을 한다고. 어디 가면 미친 사람인 줄 안다. 근데 나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이걸 참을 길이 없는데 미나 씨, 호기심은요 작가의 기본입니다. 그게 없으면 글도 쓸 수 없고요. 남들과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알랭드 보통이 It's very simple. I write diary. 딱 이래요. 저는 어디서 글 쓰는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15살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저도 15살 때부터 일기 썼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서 갑자기 아, 그렇구나.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내가 꼭 뭘 못한다고 해서 아, 이거 안 배웠는데 해본 적 없는데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알랭드 보통 말고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작가... 네? Mina, 네? toute mon amitié, Mina, toute mon amitié, et bonne chance pour ton émission sur cette chaîne. 베르나르 Pour 베르베르 être un bon artiste en général, il faut se sentir libre dans sa tête et avoir envie de faire quelque chose de différent des autres. Donc quand j'écris, mon principal souci, c'est surprendre et étonner. Mais je ne crois pas qu'il soit nécessaire de lire beaucoup de livres pour écrire des livres. Je ne crois pas qu'il soit nécessaire d'accumuler beaucoup de connaissances. Il faut surtout être libre et avoir de l'imagination. 감사합니다. TVN Startekang Show, 최고. 아니 이런 걸 깜놀이라고 하네. 깜놀? 요즘에 이 자리에 안 계시니 인사를 드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Merci beaucoup, Monsieur Berber.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Bon courage et bonne chance à vos projets aussi. À bientôt.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베르나르 베르베르 씨는 프랑스에 살면서 제가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인터뷰하러 갔었거든요. 역시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분은 진짜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알랭 드 보통이든 베르나르 베르베르시든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세계적인 작가들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저 사람들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생은요 마라톤과 같아요. 그런데 실제 마라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다 같이 시작해서 똑같은 결승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라톤 코스가요 저랑 달라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에요. 더 앞에 가는 것 같죠?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코스에서 얼마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만의 마라톤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